수증기는 어떻게 구름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구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선생님이 전에 물방울은 눈에 보이지만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름을 만들려면 먼저 단열 변화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단열 변화란 외부와의 열교환이 차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변화가 일어날 때 단열, 열이 차단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름을 만들 때 바로 이 단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공기 덩어리가 위쪽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압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공기 덩어리가 팽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팽창해서 움직이려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주변에 열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내부의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열 에너지가 적어져서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공기 덩어리가 하강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압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더 많이 눌리기 때문에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압축된 공기는 그 안에서 서로 더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기온 상승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돼서 기온이 하강하고 공기 덩어리가 하강하면 단열 압축돼서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어떻게 생성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름은 하늘 위에 떠 있으니까 공기가 상승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상승할수록 위에 공기의 양이 적어져서 주변의 기압이 낮아지고요. 누르는 힘이 적어졌기 때문에 단열 팽창하게 되는데 단열 팽창이니까 팽창에 필요로 하는 열 에너지를 내부에서 써버리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요.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변화되는데 둘이 비례관계니까 기온이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점점 기온이 하강하다가 드디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슬점이 도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상대 습도가 100% 되게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부터 이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이 구름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즉 이슬점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구름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수증기 응결을 통해서 생성된다. 즉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구름은 생성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름 발생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 간이가압장치, 액정온도계, 향, 점화기, 물을 준비합니다. 페트병에 약간의 물과 액정온도계를 넣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온을 읽어봐야 되겠죠. 간이가압장치가 달린 뚜껑으로 페트병의 입구를 닫고 가압장치니까 윗부분을 누르면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 내부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뚜껑을 연 다음 페트병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내부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안에가 뿌옇게 흐려지고 팽창 후의 온도는 30도죠. 이번에는 향연기를 조금 넣은 다음에 위와 같은 작용을 반복합니다. 눌러서 압력을 가해보고요.
아까보다 맑아졌죠? 열어보면 아까보다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이가압장치를 누를 때와 뚜껑을 열었을 때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간이가압장치를 누르면 가압이므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커질 때에는 단열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 압축되어졌을 땐 내부의 공기들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더 많이 자주 부딪히니까 기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부가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수증기를 더 많이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내부가 맑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맑아진다는 얘기는 구름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구름은 눈에 보이니까 물방울이고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증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뚜껑을 열게 되면 압력은 작아지겠죠.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 안쪽에는 공기의 양이 적어져서 압력이 작아집니다. 압력이 작아지면 단열 팽창하게 되고요. 팽창하게 되면 기온이 하강하면서 기온이 하강하니까 포화 수증기 양이 감소해서 응결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물방울이 나타나니까 흐려지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할 때보다는 향연기를 넣고 했을 때가 더 흐려지는 걸 잘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향연기는 응결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응결핵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는 언제 구름을 생성하게 될까요? 선생님이 구름은 하늘 위에 있으니까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일 때 구름이 생성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아래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가 산을 타고 상승할 때입니다. 산은 높이 있으니까 공기 덩어리가 산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상승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서 공기가 모여들 때입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모여들고 양이 많아진 공기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이 되면 뜨거운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구름이 생성됩니다. 또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경우가 바로 구름이 생성되어지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면 구름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모양에 따라서 구름의 종류를 나눠보면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으로 나뉘어집니다. 저군형 구름은 이와 같이 위로 솟은 모양이고요. 층운형 구름은 옆쪽으로 넓게 펼쳐진 모양입니다. 그러면 저군형 구름은 왜 위로 솟는 모양이 되었을까요? 저군형 구름은 강하게 상승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에 강하게 상승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많은 물방울들이 위로 솟구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굵은 그러한 비, 즉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층운형 구름은 상승운동이 약할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옆쪽으로 넓은 지역에 퍼지면서 대신에 강수의 양은 적은 지속적인 넓은 지역이니까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그러한 구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영상을 통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면 솜사탕 같기도 하고 솜뭉치 같기도 해서 그 촉감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구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까요? 구름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여 모여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덩어리와 찬 공기덩어리가 만나는 경우,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되는 경우, 이동하는 공기덩어리가 산을 만나는 경우 공기가 상승합니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공기 덩어리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므로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공기 덩어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져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물방울이 생겨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 것이 구름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름과 강수에서 마지막인 지표에 내리는 강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형성평가 문제를 잘 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